네, 시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치킨과 함께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치킨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올릭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올라간다, 아니면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치킨을 걸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직접 저희가 치킨 3마리를 그래서 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 안내를 드리자면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 하나씩 저희가 치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치킨 총 3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매니저들 이름별로 재미있는 삼행시 하나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벤트도 걸렸으니까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치킨은 저희 올릭스에서 5마리까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살인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매니저님의 눈빛을 보고. 그래서 오늘은 3마리로 이렇게 대체하기로 했었는데 자, 오늘은 삼행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또 재밌는 삼행시가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한 줄 평 어땠는지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희 한줄평은요. 다 모두 잔치 오시고 축배를 들어라입니다. 야, 아주 그냥 오늘만 같은 장이 매일같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그냥 근데 문제점 아셨다는 거는 국내 이슈만이 아닌 해외 이슈에 따라서 원전과 전력기기, 반도체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해외가 아닌 국내만의 좀 멀쩡한 이슈를 가지고 좀 좋은 장세가 더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을 들고 축배를 들어라. 자, 오늘 같은 시장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장 한 줄 평은요? 저는 오늘 한 조각은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퍼즐 맞추다 보면은 뭐 100개든 1000개든 맞추다 보면 꼭 마지막에 한두 개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거의 모든 TSMC 퍼즐까지 맞춰지고 있는데 잃어버린 금투세 퍼즐이 어디 갔는지 언제쯤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예. 얘기는 25일부터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10며칠까지 그 사이에 일어날 텐데 국감이 끝나면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도대체 언제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이 빨리 찾아서 우리 시장을 또 화랑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한 조각이 좀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한 줄 평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최고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위고비 아닌가요? 네, 위고비는 아니죠. 네, 예. 운동입니다. 위고비가 또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사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이 비만 치료제, 그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와 또 연계된 종목들 또는 협력사들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이게 한번 투심 꺾이면은 무섭게 또 빠질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경계를 하자. 네,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축배를 드는 건 좋지만 네.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놓고 그리고 축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최고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좀 능동적으로도 살을 빼야 또 증시도 능동적으로 해야 또 결과가 좋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운동이나 증시나 거의 다 뭐 똑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을 통해서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수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TSMC 실적 발표가 오늘 장과 함께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저께 유출된 이 ASML의 실적을 두고 진짜 반도체 참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TSMC가 이걸 그대로 반박을 해냈습니다. TSMC의 실적을 보면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습니다. 순이익은 54.2%나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 좋았고요. 영업이익 좋았고요. 가이던스 또한 좋았습니다. 안 좋을 게 없고요. 지금 그래서 그 영향으로 프리시장에서는 7.9%까지 최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200를 넘어선 TSMC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아직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TSMC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적 발표 이후로 HBM을 필두로 한 이 AI는 계속 강하겠죠?
아무래도 저는 최소한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주가의 상승은 좀 많이 반영이 좀 되어져 있는 것도 좀 일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이렇게 좀 뭔가 좀 환호를 많이 할 때는 좀 일부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AI 반도체의 성장성들은 확실하게 증명됐고, 특별하게 뭔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장성을 좋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던 TSMC의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략하게만 가지고 왔는데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TSMC가 오늘 발표가 잘 나온 이유는 결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쪽이 너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AI랑 의외로 지금 스마트폰 쪽이 잘 됐다라고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던 예상치보다 왜냐하면 TSMC는 매 월마다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가이던스가 다 잘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던스를 초과한 발표 나온 거라서 더 의미가 큰 발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결국 숫자보다도 영업이익률과 매출 마진율이 과연 얼마큼 나왔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순이익 자체가 235억 달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 매출액의 총이익률하고 그냥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47%가 나왔다는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익률이 사실 오늘 국내에 나왔었어요. 오늘 한미가 영업이익 발표했는데 한미의 영업이익률도 거의 이만큼 나왔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이 정도로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다만 주가는 TSMC와 엔비디아 위주로만 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순간이었었고요. 그래서 저 좋았던 건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인데 네. 보통 이제 보고 있던 가이던스가 마진율 같은 경우가 한 54% 정도 보고 있었는데 마진율에 대한 가이던스도 50%가 하단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원래 예상치가 44%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48%까지 상당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상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구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장전 막체에서 엔비디아를 뿐만 아니고 TSMC까지 많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TSMC의 컨퍼런스 콜을 직접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예. 전체 내용은 아니고 일부분만 좀 중요한 부분만 갖고 와봤습니다. TSMC의 CEO가 말하기를 AI의 수요는 진짜고 정말 강하다. 그런데 맞아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AI 서버의 매출 기여도가 앞으로 현재의 3배 정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는 AI 서버 쪽은 앞으로 적어도 5년 동안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멘트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아래 보게 되면 AI로 인해서 PC와 스마트폰도 점진적으로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그렇다면 TSMC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AI에 대한 효과를 결국은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AI만 가고 있지만 결국은 AI 때문에 컴퓨터를 바꿔야 되고 AI 때문에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가장 첫 부분에 이가람 매니저 답변 중에 지금 AI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보통 이렇게 환호할 때,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뭐가 있냐면, 이제 아마존도 발표가 나올 거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요. 여기서도 이번에도 똑같은 게 7월 달에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고 해서 종목 자체가 좀 약간 내려갔었던 모습이 있었고, 그 당시에 AI 버블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AI가 버블이 아니라는 거 다 모두 알고 있죠? 그건 네. 더 이상 버블론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빅테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는 다 이미 시장이 알고 있고 그건 결국은 시장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와야 호재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알고 있는 것만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호재가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종목들 물론 좋고 저 또한 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일부 수익 실현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좀 더 큰 시험대가 남아 있구나. 빅테크 실적 이걸 좀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오늘 TSMC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얘기해 주셨던 거 그렇고 AI 수요 정말 대단하다,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삼성전자한테 호재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악재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뭐 호악재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같이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를 보면 이제 TSMC가 이제 오늘 보면은 전분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 뭐 이런 게 54% 정도 늘었다고 해요. 순이익이. 그래서 14조 정도, 13조에서 14조 정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을 14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년비 54%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TSMC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300조란 얘기인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900억 달러. 지금 현재 보니까 오늘 356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4분의 1. 그래서 네, 그쵸. 3분의 1, 4분의 1인가요? 네,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 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에 9조 정도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10조 좀 안 돼, 9조 7천억.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뭐 보여준다면 좋은데 네. 매출액은 17% 정도 늘었더라고요. 지금 네. 매출액은 17%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74%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TSMC는 54% 늘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단기 순이익은 안 나왔죠. 영업이익만 나왔는데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너무 벽한 게 아닌가. 삼성전자 굉장히 전년비 잘했는데 전분기 대비 줄었다고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잣대를 그러니까 TSMC를 바라볼 때는 와 이렇게 하면서 네. 삼성전자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물론 이제 AI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메모리 관련했을 때 이제 파운드리 관련했을 때의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번에 뭐 진대재 분이란 분이 그 대표이사 분이 너무 이제 한국의 요 삼성전자에서는 박하다. 대만의 TSMC는 이제 그 국가를 먹여 살리는 기업으로 추앙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노조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노조도 없다고 하는데 네. 참 노조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삼성전자에서 실적을 뭐 일은 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차이로 이제 뭐 TSMC는 잘 간다,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제도 뭐 얘기하고 누가 PBR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PBR이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PBR이라는가 PER이라는 계산했을 때 전분기가 10조가 넘었는데 우리가 11조를 예상했는데 9조대가 나왔으니까 실망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380조인데 지금 이제 350조면 PBR이 0.9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그러니까 현재의 삼성전자를 청산했을 때보다 더 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IT 기업이 PBR이 1 이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가격이고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PER도 마찬가지로 10 이하라는 거죠. 올해 지금 37조를 이제 물론 이건 줄어들겠지만은 35조를 하더라도 PER이 10 정도밖에 영업이익으로 계산했을 때 뭐 단기 순이익을 제고 단기 순이익으로 해도 12 정도 되는 겁니다. 35조를 벌었을 때 350조면 PBR 정확히 10 정도 되면서 PBR은 1 네. 이하고 PER은 10 이하 10 네. 정도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분석했을 때도 너무 싸고요. 뭐를 봤을 때도 과하게 싼 가격에 너무 하락을 많이 했는데 너무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27일인가요? 뭐 28일인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끝나겠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이제는 끝나고 다시 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현재 네. 외국인 지분 53.07 50%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을 봤을 때 AI로 지금 돈을 버냐 못 버냐로 구분지었을 때 TSMC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밸류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 못해서 그러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 봤을 때 삼성전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LCBM 뭐 퀄테스트가 통과된다라면은 그동안 못 받았던 밸류를 좀 단번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콜테스트를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콜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이미 SK 하이닉스가 HBM3에 대한 이제 8단 적층, 12단 적층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8단 적층을 이제 콜테스트 통과해서 납품한다 하더라도 그걸 과연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미 시간은 지나갔죠. 버스는 떠났기 때문에 뒤끝을 놓치는 것보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HBM4죠. 네. 4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좀 더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좀 내세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다시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매수하면서 매도하는, 그러니까 올리면서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들에 대한 물량을 좀 털고 가지 않을까. 워낙에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연일 사고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쉽게 올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도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물량을 털어냈을 때 그때 좀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이게 어차피 지금 ASML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 네. 실적이 AI 수요는 문제 없다. 다만 공급이 너무 과잉된 생산에서 수요가 못 따라잡다 보니까는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 밝히면서 AI에 대한 이제 버블로는 문제 없다. 계속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TSMC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또 좋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에 발표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도 남아 있지만 앞으로 반도체에는 슬슬 바닥권을 찍고 저점을 이제 향해서 갖고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이 오늘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Q&A 좀 다양하게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 자료에서 저도 조금 보고 싶은 게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너네 지금 잘 만들고 있어라는 Q&A가 좀 왔다 갔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본 거에서는 그래서 논 AI 수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답변에 TSMC에서는 아직 좀 한 자릿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 칩의 크기가 지금 커져가지고 이로 인한 공급 제약으로 세트 출하량, 이 세트 출하량이 여기서 이제 PC 수요들 말하는 거겠죠. PC 세트 출하량 약세 대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건 TSMC도 이렇다는 건 레거시에 대해서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뭔가 제가 또 오기 전에 뭐 업계 동향 파악하냐고 또 기업들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왔는데 국내 모 기업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나올 건데 상당히 좀 분위기상 정확하게는 물론 말을 안 해주지만 그 뉘앙스가 있어요. 통화할 때. 통화할 때의 뉘앙스가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 별로 안 좋구나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기업이 국내에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말고 대만 쪽은 대부분 다 AI 반도체를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쪽은 다 좋은데 국내 같은 경우는 레거시가 너무 많고 근데 AI 반도체가 아닌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뭔가 삼성전자가 증설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스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AI 쪽 말고는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단가 조절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니스가 논 AI 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내 쪽의 레거시 기업들은 아직은 뭔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TSMC가 말했듯이 AI 때문에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줬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회복에 대한 뭔가 기미는 조금씩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뭔가 AI 핸드폰 쪽에서도 킬러 어플이 뭔가 나와줘서 사람들이 저거 아니면 나도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나와주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좀 급작하게 레거시도 또 좋아질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AI 쪽 반도체 보실 거면 무조건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로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거와 관련지어서 TSMC와 또 연결성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채팅창에 의견을 지금 하나 읽어보니까 아가다님께서 조기준 매니저님, 올릭스 감사합니다. 올릭스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현금 40보유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오늘 열심히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에이징랜드를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뽑아주셨나요? 네, 오늘 방송에서? 11시 30분경에 제가 에이징랜드 이야. 아마 추천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 29,000원인가요? 뭐 그래서 2시 반에 상한가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 그 전에 추천드렸고 이야, 왜냐하면 정확히
에이징랜드가 어떤 회사라는 걸 설명드렸죠. 근데 그때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한 5%, 10%까지, 그러니까요. 8%까지 올랐는데 예. TSMC의 실적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수혜주다. 그러니까 에이징랜드가 실제로 이제 밸류체인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밸류체인 얼라이언스가 ADP라고 이제 그 디자인 파트너의 윗단계인데 글로벌하게 8개밖에 없는데 예. 이게 2019년부터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등록이 된 게 아니고 2018년에 ARM의 파트너였고 2019년에 TSMC 파트너도 오랫동안 그 업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학이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운대 나오신 분들인데 이제 그만큼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는 팹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추천드렸고 사실 제가 올릭스에 대해서 제가 인상을 썼던 이유는 저는 시장 계속 무방해서 들고 올릭스는 비만의 대장이 될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그때 방송 때 여기만 그때 이제 뭐 다른 거를 그러니까 OX 동에서 다른 거를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더 가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꼭 이렇게 빠질 겁니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제 제 의도랑 다르게 표출이 돼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치킨 3마리 먹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데에서는 이제 올릭스에 대해서 항상 콜을 하셨는데 저희 이 방송에서만 올릭스 말고도 다른 거 보자. 올릭스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릭스 말고도 다양한 거 보자. 올릭스도 가지만 다른 거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김웅태 매니저가 오히려 괜찮은데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치킨 이벤트가 성사가 됐다라는 거 좀. 왜 그러냐면 전 8,000원부터 10,000원부터 사라고 그래서 2만 원이 넘었는데 100%가 네. 올랐는데 네. 이제 물론 가겠지만은 저는 다른 100%를 찾아라라고 한 거지 네. 안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전혀 의도랑 다르게 이 네. 세팅이 돼가지고 네. 제가 좀 언짢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시청자분들께 치킨 3마리는 그 덕분에 돌아간다 하면서 또 조기준 매니저의 원래 또 밸류를 보는 것과는 또 무관하게 좀 같다는 것 제가 좀 억지를 좀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뭐 네. 어떻게 보면 TSMC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내일부터 또 주목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오늘이 끝나지 않을까. 오늘로 그냥 네, 오늘로 반짝. 반짝으로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TSMC 실적이 좋았다 한더라도 지난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좀 미끄러졌고 일단 잠재 실적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미끄러졌는데 SK하이닉스가 협력사로 또 오다 보니까는 장중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번 세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에이징랜드가 뭐 지속적인 디자인하우스에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기업이라고 보고 있지만 내일장까지도 연속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실망감은 뭐 내비칠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어줬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오늘 강력하게 좀 나왔던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말고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로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다른 반도체들이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 쉬었던 거에 대비해서 내일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TSMC로 인해서 반도체는 아직 죽은 게 아니네라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내일장에서는 반도체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징랜드를 또 이제 오늘 맞춘 조기준 매니저님도 이 김웅태 매니저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 에이징랜드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뉴로모픽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 보여준다면 연구 개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 네. 뉴로모픽은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출연금이 이렇게 보시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AI 기반의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벌써 50억을 벌써 완료했고요. 지금 연구 개발 중인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인공 서버용 그래서 이제 딥러닝 프로세스 모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형 서버에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칩넷 기술이라고 있는데 이종 접합 초고성 고성능 AI 반도체인데 이게 칩넷이 블랙웰이라든가 루빈이라든가 이런 게 HBM을 서로 다이를 합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붙였을 때의 그런 기술이 이제 칩넷 기술인데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80억 그 다음에 칩넷을 했을 때 발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20억 그래서 지금 현재 300억 뭐 400억 정도의 정부 출연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는 건 정부가 그만큼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기술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2018년부터 TSMC 인정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뭐 AI 서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반도체를 개발할 때 TSMC에서 맡기려면 에이징랜드를 통해서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에 설계를 맡겨야 되는 거
거고요. 여기는 턴키 수주가 가능한 겁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완료를 해서 납품까지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하락장에서 뭐 반등 나오면 뭐 8만 원, 뭐 5만 원, 기본 4만 원대는 갖다 놓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상은 뭐 이제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면 더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것처럼 좀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확실히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라면 저는 지금 어디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나 이렇게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AI가 엮여야겠죠? 그렇죠. 무조건 AI하고 엮여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TSMC 밸류 체인들은 더 관심 있게 저는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잘하면 뭐 삼성전자 관련 밸류 체인만 보면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랑 연관된 것만 보이던지 아니면 TSMC와 완전히 그냥 연관성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본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이제 독점적인 기업의 위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기업 결국 지금 해외 기업을 뺏어와서 국내 기업이 뭔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일본의 디스코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말고 최근 많이 빠지고 있어요. 원래 이 회사가 글로벌 1위 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최근 약간 수주가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네. 더 내려갔는데 요 디스코의 절단 기기가 있는데 이게 절단 얘네들은 약간 물리적으로 약간 뭐 드릴러를 쓰듯이 약간 물리적으로 절단한다면 우리나라의 이오테크니스는 레이저 방식으로 절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디스코가 하지 못한 거를 이오테크니스가 해내면서 이오테크니스가 대만 쪽 TSMC의 밸류 체인들한테 장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냥 TSMC로도 지금 아마 이제 장비가 좀 나갈 거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 아직 캐파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장비가 빨리빨리 못 나가서 그렇지 아마 TSMC 쪽이나 대만 쪽으로 수주가 나갔다는 게 공시로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오테크니스는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대만 기업에서 수혜를 좀 크게 보는 기업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상태라서 전 지금에서 뭔가 본다면 SK 하이닉스 아니면 대만 쪽으로 봤을 때 이오테크니스가 아마 내년도에 성장성이 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오테크니스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와 이오테크닉스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김홍태 매니저님은 어느 종목을 좀 볼까요? 저는 에이징랜드 갖고 왔는데 네? 네,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는 안 사겠습니다. 아,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 때문이다. 네. 원래 대본에도 여러분 대본에도 오늘 이 김홍태 매니저의 반도체 관심 종목은 에이징랜드 이렇게 써 네. 있었어요. 그런데 조기준 매니저가 아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같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독고다이처럼 저는 반도체 시각을 갖고 있는 뷰가 다릅니다. TSMC 향에 대한 반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반도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반도체 시즌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했던 섹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섹터,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반도체의 시각을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보니까 네. 저는 다른 독고다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는 사람은 둘이 싸운 줄 알고 방송 들어오는데 네, 지금 뭐 채팅창에도 톰과 제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데 예, 그렇죠. 예. 이 방송에 대한 재미로서 예. 이게 다 모든 방송에서 반도체 지금 좋다고 다 긍정적으로 보면 맞아, 그럼 재미없어요. 시청자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다 하고 있는데 저로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뚝심을 지키고 저는 없음? 없음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CXL 그러니까요. 예. 아까도 새로운 테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새로운 테마, 새로운 테마.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오늘은 없음 대신에 새로운 테마를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규준 매니저님 그렇다면 이제 에이징랜드를 좀 더 강하게 밀어야 될 것 같은, 조금 더 강하게 매수해야 될 것 같은 포인트를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이징랜드가 올라갈 수 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잠깐만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근데 에이징랜드가 제가 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빠졌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 안 좋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파도가 여기도 수주를 했었는데 그냥 뭐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어떤 이제 그 AI 수요가 없다면서 하락을 했고 또 근데 뭐 보호회수 물량이 해소되면서 또 하락을 했고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회사가 엄청 안 좋아서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외국인들이 7%까지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제로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고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세술에 세부대에 담듯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요 이평선 주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4만 원 이상에서 놀아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지금은 이제 잠깐 밀렸다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는 똑같이 제가 이제 올릭스 차트를 보시면 올릭스도 올릭스 왜 나오나요?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 이제 차트를 분석할 때 차트를 분석할 때 잘 가다가 빠졌습니다. 네.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걸 뚫더니 한번 조정 거치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에이징랜드도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거래되고 뭐 8만 원대에서 빠졌다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갑자기 악재에서 하락했었는데 네. 여기서 매집이 들어가면서 기술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면 다시 이제 또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라고 해서 비슷한 올릭스와 에이징랜드 이꼬르 해서 차트를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도 돼요? 내일 보합 이하에서 사시면 됩니다. 위에서 갭상승에서 보합 사면 안 이하요? 되고요. 네. 아니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 왜냐면 고민이니까.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 35,000원 금방 이하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 4만 원 금방을 일단 관망하시고 조정 고치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징랜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뭐 김우태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두 분 친하니까 가능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두 분 진짜 이제 밖에서는 의형제처럼 지내시는 두 분이고요. 채팅창에는 이제 윈도우님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두 분 중 한 분 안 나오면 오늘 치맥 드시고 두 분 싸우신 걸로 알겠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친하게 또 이야기를 했고 에이징랜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릭스 가지고 저희가 치킨 얘기가 나왔는데 에이징랜드가 또 해버리면은 좀 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징랜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주가가 달려가고 있는지는 제가 꼭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두 번째 전력 설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진엔텍 다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더 탄력이 있었던 거는 까놓고 보니까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일진전기, 산일전기, 윗꼬리 없이 16% 그리고 9%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이 원전이나 신재생이나 이 에너지를 만들어도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는 전력 인프라가 이렇게 관심을 좀 받은 건지 원전보다 오늘 전력 인프라가 더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지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전력 인프라가 결국은 더 강한 하루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그동안 며칠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 속에서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SMR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고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을 잘 보시면 외국인들은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몇 종목도 재룡전기라든지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효성중공업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은 조금 더 매도를 나갔지만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고 이 하락장에서도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원전 수요가 몰리면서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저는 엊그제부터 말씀드렸듯이 원전 관련해서 순환매가 될 타이밍이 다 이제 다들 지금 이제 오랫동안 너무 쉬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원전이 가는 게 아니고 저는 SMR 관련 뉴스가 갑자기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SMR 신규 원전 수주 관련해서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웨스팅하우스랑 현대건설이 선정돼 있고 한수원이 아마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SMR 발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시제품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랬을 때 이제 지금 SMR과 원전 수주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원전 관련 주 중에 그러니까요. 보면은 원전 해체주들이 가장 세게 올라가는데 예. 실제적으로 원전 해체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전을 해체하고 짓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러려면 너무나 기간이 원전을 해체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거고 100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원전을 해체하고 다시 원전을 짓는다.
가능하지 않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원전 해체가 왠지 다이내믹하고 소형주다 보니까 잘 움직이니까 원전 해체로 막 20% 이상 올라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전에 관련했을 때 수혜주는 건설주들, 삼성물산, GS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위주와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이 대부분이고 저는 그 사이에서도 가장 우수하게 생각하는 게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애가 MMIS라고 원전을 유지보, 그러니까 SMR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시운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한전 KPS랑 그다음에 정부 업체는 한전 KPS, 그다음에 민간 업체는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업체는 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도 현재 시총이 3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원전주는 더 가야 되는데 실제로 해체 관련주가 너무 올라가는 거는 아이러니컬하지 않나. 어떤 나라도 해체하고 짓는 거는 비용이 더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일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해체하고 다시 짓겠다. 그 자리에 짓겠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해체는 따로 하더라도 다시 다른 지역에다가 지을 가능성이 거의 99%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체 관련주는 너무 몰빵으로 해서 그쪽으로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해체 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그거 아닐까요? 그냥 테마성으로 섹터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테마가 향상하면서 많이 가는 주식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내가 추천했을 때 상위 갔을 때 뿌듯하듯이 네. 요거 잘 움직일 것 같아. 거래량이 수많으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해체 관련주거든요. 그다음에 또 아하. 그런 주식들이 잘 움직이니까 추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잘 움직이는 거래량 그쵸? 많은 종목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 사기 때문에 해체 관련주가 많이 움직인다. 아. 그리고 많이 움직이니까 추천을 많이 한다라는 그쵸.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투자 포인트,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해체가 올라가는 건 좀 아이러니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끝나고 나면 혹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해체 관련주가 제일 많이 빠지죠. 또. 또 그렇고 나면요. 또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김홍태 매니저님은 평소에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항상 또 좋은 뷰를 좀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원전으로 올라가다가 결국 막판에 승자는 전력 인프라가 차지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본다면 아직 원전은 좀 멀었다. 전력 인프라가 맞다. 이렇게 보시나요? 원전은 멀고도 먼 길이고 전력 인프라는 이제 내년도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거고 앞서 조기주 매니저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셔갔는데 잠깐 원전 잠깐만 얘기하면 해체 관련돼서 얘기하셨고 예, 좋습니다. 해체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해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동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원전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해체에 대한 임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해체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그 기업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렇게 바라보시고 접근하면 좋겠고 물론 이제 해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을 부시고 해체할 수는 다시 짓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으로서는 아예 접근 방식을 다르게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제로서는 이제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일진전기가 장중에 16%까지 올라왔는데 아침 8시 40분쯤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 초고화 변압기에 대한 수주를 하면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수주가 2조 원대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연일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지금에서 데이터 센터의 양을 계속 짓고 있지만 이게 지금 과거에서 전력 인프라가 확장되기까지에 대해서 올라왔던 기대치로 올라왔던 거는 미국에 대한 변압기 수요 교체로 인해서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고 AI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력 인프라가 더 생산할 거고 내년도부터 향후 50년까지는 지금에 대한 전력량은 보다 더 2배 더 이상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가격이 인상될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력 인프라도 더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제2의 파동을 만들어주는 자리라면은 충분히 담아봐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수주가 쌓여있다 보니까는 오늘 리포트 내용이 목표 주가를 35,000원으로 잡아놓고 있다는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27,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35,000원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에서 올라봤자 3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초고화 변압기 수주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초고화 변압기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케이블이라든지 전선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통 크게 이 전력 설비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을
크게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오늘 원전이 한 그래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3거래일 정도는 좋은 모습을 좀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이 한 5거래일 연속 보기가 힘들잖아요. 워낙에 이벤트가 있으면 빵 튀어 올랐다가 그 이벤트가 좀 재료 소멸이다 싶으면은 그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원전 또속냐해서 원또속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도 오늘도 그 원또속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번은 좀 다르다고 보세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네. 일단 두산에너비티나 국내에 있는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물론 테마성이 좀 굉장히 좀 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원전에서는 두산 관련 기업들하고 그다음 BHI 정도만 좀 버텼지 다른 맞아요. 종목들은 다 내려갔는데 결국은 직접적으로 SMR에 대한 기자재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이랑 수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국은 지금 이슈가 국내 이슈가 아닌 미국 쪽이거든요. 일단 제가 그 준비한 자료가 그 슬라이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네. 슬라이드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잔표는 딱 하나인데 구글 같은 경우가 SMR 기업이랑 그렇죠. 카이러스 파워하고 전력 구매 계약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최근이었었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존이 이제 원전 네. 기업인 탈렌 에너지하고 데이터 엔터 뭐 인수했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전력에 대해서 구매했다라는 게 올라온 건데 결국은 이거거든요. SMR을 지었을 때 국내에서 과연 수혜볼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차트 넘어와서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원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우라륨 ETF인데요. 결국 원전에 필요한 그 우라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라륨 ETF 또한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지금 ETF도 많이 올라가졌고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오클로가 급등해줬고 그다음에 SMR 쪽인 아예 그 자체가 코드먼 자체가 SMR인 뉴스케이 파워도 급등하면서 고가를 지금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국 다 올라가졌고 이거 이외에도 전력기기 쪽도 그렇고 또 원전 관련해서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도 신고가로 올라간 상태에서 결국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이제 바닥권 탈출해서 올라오는 정도란 말이죠. 결국은 미국 내 이슈인 거지 국내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제 전 약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두산 쪽이랑 그다음에 BHI는 잘 버티면서 안 맞아요. 빠졌거든요. 네. 저는 요 이유가 결국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인 거냐 테마냐인 차이인 건데 저도 물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원전주가 더 세게 올라가기보단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보다 내년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 미국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SMR이 완공되는 시점이 2030년을 보고 있거든요. 예. 이번 전력 구매 자체도 2030년에 가동하는 전력을 사왔다는 건데 결국은 지금 미국 내 SMR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어요. 네. 뉴스케이 파워가 짓고 있는 거고 그거 이외의 기업들은 이제 개발 단계에 있고 안 짓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비테크 기업과 전력 구매했다는 얘기는 미국 내 정부가 이제 그러한 기업들한테 SMR 지어라라고 허가를 아마 내줄 겁니다. 그랬을 때 SMR을 짓는 데 걸릴 시간은 제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가 걸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2030년이 가동 목표죠. 그러면 2027년도부터는 건설에 들어가야 되는 거면 그 전에 설계가 완성이 돼야 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기자재가 또 선택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건 지금 당장 급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발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BHI랑 두산 쪽이 유일하게 뉴스케이 파워의 벤더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뉴스케이 파워가 선점이 됐을 때 기자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SMR 관련된 국내에서 실제로 SMR을 할 수 있는 기업, 정말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미국 쪽에 벤더가 속해져 있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보다도 내년도를 봤을 때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서 SMR 관련해서는 한번 스터디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30년 SMR이 좀 가동되는 걸 목표로 한다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SMR 미국에서 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기자재들 이제 발주가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뉴스케일 파워의 이 벤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연속성 있게 올라가지
가지 않을까. 오늘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리지 않고 그래도 굳건하게 장 마감까지 갔던 거는 이런 이유도 좀 반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특이점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력 인프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원전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디를 좀 보실 것 같으세요? 전력 인프라와 원전. 둘 다 사야죠. 뭐 반반씩 사야죠. 어떤 하나를 자꾸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예, 제가 대답을 그때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 자꾸 그런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꼭 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원전 SMR 관련주와 이제 근데 원전 SMR은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SMR 관련주, 두산 인프라,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은 좋게 보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발전 설비,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가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눌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라든지 뭐 이제 보면은 이제 외국인 지분들이 보면 20%에서 전혀 안 팔았어요. 조정받을 때.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에 수급 상황이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에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건 원전주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수급 보면 와 이거 안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2만 원 넘어섰고 2만 5천 원까지는 수급에 의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단기간에는 SMR이고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는 전력 설비 관련주가 중기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뭐 두 가지 다 해서 뭐 둘 다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우선순위보다는 일단 좀 천천히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그러면은 뭐 여기서 압축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룡전기 잘 보시면 지금 현재 20%대에서 전혀 안 밀렸습니다. 재룡전기가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20%대에서 여기서 보시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보면은 보시면 이제 5%대, 그러니까 신규 종목인데 눌림목에서 더 샀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졌을 때 더 4%대 더 매수를 했잖아요. 기관들이 잠깐 팔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 되기 때문에 산일전기, 재룡전기 두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룡전기와 산일전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홍태 매니저님은 방금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 원전, 전력인프라 둘 다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둘 다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이 가면 전력도 갈 거고, 전력이 가면 또 원전에 대한 전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갈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종목을 종목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 이가람 매니저님하고 종목이 겹쳐가지고 네. 저는 다른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니저님 종목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원고가 원고를 봤더니 자꾸 오늘부터 딴지를 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감독님?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좀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종목을 수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명전기를 보도록 세명전기. 하겠습니다. 네, 세명전기도 어차피 금구류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번에는 세명전기가 이제 초고압 공구류를 개발했다는 소식들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어차피 변압기 수요가 증가되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이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세명전기는 한전하고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고객사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갈 때마다 또 세명전기가 따라 붙을 수도 있고 원전이 올라갔을 때 세명전기도 같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전과 전력을 같이 본다라면은 세명전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가 모두 좀 다 챙길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명전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도대체 어떤 종목이었길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 둘이 종목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일진전기하고 뭐 제1레틱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저는 원전주는 전 갖고 있다가 오늘 좀 다 팔았고요. 오늘 다 팔고 그다음에 시가에 제가 산 게 일진전기를 사실 제가 샀습니다. 사서 오늘 약간 급등했을 때 또 2부 스위치를 했는데 일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여기 지금 공시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변압기 자체가 지금 수장고가 굉장히 쌓여져 있거든요. 보게 되면 기납품액이라는 잔고가 있는데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쌓이기만 하고 있고 나가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부터 12월 달에 공장 증설이 하나가 끝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변압기에서 매출이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인 거라서 다른 기업들은 변압기가 이제 올라와서 많이 다 올라와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팔고 있는 상태인데 이진이 같은 경우는 전선만 팔고 있다가 변압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팔 수 있는 시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서 주가 오늘 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는 여전히 이진 쪽이 더 다른 데에 비해서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이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은 특이하게 미국에도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 미국 내에서 가장 핫한 그 기업한테 차단기가 나가는 기업이라서 결국 이제 저희 전력기가 더 도입이 되면 그 안에서 시가총액이 작으면서 미국에서 뭔가 매출액이 올라오는 제이일렉트릭 같은 기업들까지 같이 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전력기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 높아서 사겠다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이일렉트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기, 제이일렉트릭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3분기 호실적 전망의 방산주 상승 랠리. 자, 빅3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롯데, LIG, 넥스원. 이 차트를 보면은 정말 배가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면 또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정말 좋다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손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 신규 매수하기는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 좋다 하고지만 이게 또 나중에 1년 뒤에 본다면은 지금 상승분은 뭐 절반이었을 수도 있고요. 별로 올라가지 않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거라서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방산 섹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김홍태 매니저님 이 방산 지금 갖고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예. 이 전쟁 모멘텀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다면은 지금 올라간 것도 3년째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3년도 충분히 거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거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파동이 이루어지면서 조정 장세는 나오겠지만 기간 조정 플러스 뭐 가격 조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짐성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다라고 하면은 유럽 국가들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먼저 이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미국에 대한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제 전쟁 지원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원 정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본국에서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에 대한 방어적인 무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거나 어디선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비가 좋은 미국이라든지 또는 우리 뭐 저희 나라든지 네. 뭐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미국에 있는 방산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손대는 게 조금 어려우기도 하고 그쵸. 그 국내 방산업계는 가격도 괜찮지만 또 기술력도 또한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수출 건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지난 저희가 이 6월 달이었죠. 6월쯤에 이게 4만 원대 부분에서 분명히 철도 이후에 방산에 대한 수주가 한번 나올 거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어필을 하면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가격이 높다고 그랬어요. 높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올해 마지막에 뭔가 하나 이벤트가 나올 건데 이게 수준인지 어떤 내용인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은 내부 정보자에 의해서 일단은 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폴란드에 있는 대통령이 국내에 방한하면서 맞아요. 현대로템에 또 이제 방문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사전에 시장에서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건가라고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현대로템이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도 이제 여러 분야 방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육지전으로 갈 수 있는 지상군전에 있는 방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항공 쪽에 있는 무인 정찰이라든지 무인 항공 아니면은 미사일, 로켓 이쪽으로 또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잠수정이라든지 이런 해안 쪽으로 있는 무기를 또 체계로 갈 것이냐 이 나눠놓고 봤을 때 거기서 한번 잘 옥석가리기 하면 어떨까? 지상전으로 본다면 현대로템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또 우주항공 쪽으로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휘체계라든지 무인정찰, 무인기 이런 유도탄에 대한 미사일로 본다면 LIG 넥스원 쪽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또 무기별로 또 잘 알고 있는 김우태 매니저님입니다. 또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또 빠삭하기 때문에 김우태 매니저의 방산 브리핑 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제가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건 방산을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 시기인지 아닌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빅3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거밖에 눈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요? 뭐 떠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야 되나요? 그래도 뭔가 다음 주에 폴란드에서 VIP가 온다라고 하니까 네. 그만도 방산들이 내일부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가져보면서 본다면 그냥 뭐 다른 걸 보기보다 무조건 현대로템이랑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3대장을 그냥 기본적으로 먼저 그냥 깔고 가야 될 건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고점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MSCI에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완벽하게 과열 상태로 갔다라고도 보기가 어려운 게 로템인 거라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신규에서 보실 거면 높아서 못 사요보다 지금 자리가 오히려 더 쌀 수가 있다는 네.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3대장을 보시는 게 낫고 나는 뭔가 좀 덜 먹더라도 약간 대장주가 꺾일 때 좀 빨리 꺾이더라도 나도 다른 거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 방산에도 작은 소부장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쪽으로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오늘 좀 반등을 준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이제 방산 안에서 부품주가 있고요. 근데 코치 테크놀로지 이외에 제가 지난번에 스상에다가 넣어서 수익 한번 낸 적이 있는 STS 엔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또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도 있는데 방산 안에서 엔진 분야를 또 국산화한 기업이라서 이번에 또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3다장 이외에도 지금 신고가 올라가고 있는 게 S&T 다이나믹스라고 있거든요. 예. 이 기업도 신고가예요. 그럴 때 뭔가 작은 종목들을 골라보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새 종목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자신 있게 큰 종목들 3대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산 밑에 단에 있는 코치 테크놀로지, STX 엔진, S&T 다이나믹스 정도 한번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그 외에는 빅3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간 김에 바로 종목 압축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방산 지금 본다면은 어디를 보일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그 방산주 테마가 정말 나쁜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테마는 그래도 소형주들이 조금씩 따라가면서 움직였는데 여기는 딱 세 종목만 예. LIG 넥스원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종목만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소형주를 이가람 매니저가 억지로 찾았는데 네. 그것도 신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게 신고가 종목이 소형주들이 20%씩 올라가기도 하는데 과거의 휴니드, 빅텍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간극이 벌어져 있죠. 예. 근데 휴니드 실적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항공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항공우주도 핫했는데 지금 전혀 이제 횡보장 박스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를 샀을 때는 지금 현재 살 때 LIG 넥스원 어차피 사야 되고 지금은 지대공, 지대지 이런 유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LIG 넥스원 저는 추가 여력이 충분히 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하나를 억지로 찾는다면 IC3 시스템이라고 이 주식은 뭐냐면 이제 그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i3가 이제 뭐냐면 이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뷰어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공이든 지대이든 열 추적이든 했을 때 이제 그다음에 K9이든 K1 전투기든 그러니까 전차든 했을 때 보면 야간에 이제 저걸 성광탄이 있을 때 이제 블랙아웃이 그러니까 화이트아웃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냉각형 이제 뷰어를 그러니까 i3 시스템이 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로는 LIG 넥스원 그다음에 소형주는 i3 시스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LIG 넥스원 i3 시스템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볼까요? 저도 이제 뭐 대장주로 꼽는다면 현대로템을 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수주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있고 철도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면은 좋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나라 K2 전차가 굉장히 또 그렇죠.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저도 중소형주를 하나 또 뽑으면은요. 네. 하나 더 보면은 HVM.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HVM. 과거에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자기 종목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과거에 이스라엘 방산 기업에 대한 납품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비철 금속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주항공에 있는 엔진 부품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는 이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HVM까지 중소형주 하나, 대형주 하나 이렇게 종목으로 한번 압축해봤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세 가지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특이점 외에도 매니저들마다 현재 좀 집중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나눠볼 수 있는지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반도체 얘기들 TSMC와 엔비디아에 따른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의 반도체 얘기하고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방산 관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얘기들, 방산주 지금 볼 수 있는 단기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무료 방송을 찍고 오셨다고요? 저는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거나 이제 밴드나 텔레그램을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네. 오늘 올릭스나 에이징 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원전주도 설명드렸으니까 3시 50분 유튜브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 에이징랜드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오늘 장중에 바로 이 에이징랜드를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저는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좀 개인적인 컨디션이 조금 별로 좋지 않아서 맞아요, 몸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만나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없고요. 그래도 내일 때 녹색 밴드로 오시면은요,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주라고 해서 올라왔던 종목, 내려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글을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내일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디션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고 또 김웅태 매니저의 밴드에서 시간외 거래 특징 종목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